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핑크더님. 네, 저희가 그 유튜브를 새로운 방식으로 15분씩 끊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듣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목이 좀 잠겨서 섹시한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르고 있으니까 헉스키한 목소리. 네, 아, 오늘따라 이게 외모도 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도대체 만날 때보다 10년씩 젊어진다 그럼 지금 내가 몇 살이야? 20대 초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양해를 미리 좀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이거를 사전 녹음할 때 보통 한 3-4편 정도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 아마 예. 지금 듣는 것부터 한 3-4편 정도는 계속해서 이 목소리로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예. 네, 한꺼번에 몰아서 양해를 물론 이제 듣는 분들은 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뭐 예. 해서 듣긴 하겠지만 자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이제 중국 또는 이제 이 어려움이 현재 이제 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난 시간에는 좀 역사와 함께 좀 이제 예.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에 예. 대해서 이제 쪽이요. 먼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면 예. 어딘지 왜인지 모르게 음모론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음모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왜냐면요. 금융이면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뭐 대출하고 뭐하고 뭐 부채를 해주고 뭐 저쩌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그림자 금융이란 것은 그럼 지하세계에서 음성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사실 일단 첫 번째로 들거든요. 일반 맞는 말씀이죠. 네.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돈들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에 노출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사실 궁금증도 약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은? 뭐 그냥 퉁쳐서 은행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 금융입니다. 은행 빼놓고 예, 그럼 개인 간의 거래도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도는 것 중에 네. 예, 금융기관에 도는 것 중에 은행을 통해서 도는 돈 빼놓고는 전부 다 그림자 금융으로. 그럼 이를테면은 상장 기업이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금융자 금융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겠죠. 은행을 빼 채권 시장이니까 그건 적당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일종의 저금을 받고요. 네. 그 저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채? 사채도 그런 식이 되겠죠. 돈을 사채는 금융기관이라 하긴 요즘은 사채도 그 대부업을 등록을 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누군가 은행은 아닌데 나가서 자금을 조달해서 유사 수신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신이라는 게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저금을 받아서 그리고 요걸 누군가 대출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 대부업이죠. 대부업과 네. 내 돈을 갖고 대부업만 하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내가 터지면 혼자니까. 네네.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저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경우 이게 이제 그런 장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퉁쳐서. 네. 근데 이게 은행 말고 딴 애들이 하는 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은행 말고. 근데 좀 확 와닿지는 않네요, 사실. 은행 말고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장 기업한테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상장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은행 이게 뱅크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한쪽에서 빌리고 설명이 좀 애매한데요.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 그림자 저도 알았는데 갑자기 예. 머릿속이 먹먹해지네.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저는 역시 그림자 금융이 어쨌든 얘기하신 금융기관을 제외한 전세도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전세도 그런 그러니까 전부 다이잖아요. 전세금을 내주는데 그것도 이제 은행에다가 일종의 저축이죠. 네. 저축이고 그거 대부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림자 금융이고요. 옛날에 서프라임 때를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은행 말고 대출을 하는데 대출이 은행이 대출한 건 아니죠. 집 관련해가지고 네. 걔네 이제 모노라인 뭐 아니면 뭐 네네네. 이제 뭐 크로스 뭐라든가 무슨 그 전문적으로 그 주택 관련 대출을 하는 대출 회사들이 있었어요. 네. 은행은 아니죠. 근데 걔들이 돈을 조달을 해갖고 어디선가 끌어다가 대출을 했죠. 어떻게 끌어왔냐면은 단기를 끌고 옵니다. 보통. 단기를 하면 뭐 2년일 수도 있고 2년 단기거든요. 왜냐면 집은 이제 오래 가지고 가니까요. 30년씩 가지고 가니까. 근데 뭐 그걸 한 달짜리일 수도 있고 하루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건 리만 브라더스죠. 걔네가 하루짜리 또는 뭐 일주일짜리 1년짜리 갖다가 30년씩 대출을 했거든요. 아니면 뭐 20년짜리, 10년짜리 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은행 말고 자기가 돈 조달해갖고 대출을 했는데 대충 퉁쳐서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이제 정의로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그냥 퉁쳐서 누군가에게 돈 조달을 해서 대출을 했는데 이게 은행이 말고 딴 거 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사이클 쓸 때 이거 이제 비핵심 대출이다. 네. 비핵심 부채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있고 코어 대비 코어 뭐 대출한데 이게 코어는 코어 핵심이죠. 네. 핵심 대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은행에서 도는 거. 왜냐면 네. 이거는 정부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죠. 왜냐면 네. 하도 많이 망했거든요. 네네. 금융기관 잘 망해요. 원래는 너무너무 잘 망하죠. 근데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역사상 보면 계속 망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쯤이나 그럴 때는 이제 확 바꿔버리죠. 안 망하게. 그런데 IMF 저희 싹 다 망했죠.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한국에 몇 개 안 남았죠, 은행들이. 옛날에 네네.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갖고 지금 메가뱅크들이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몇 개 은행이 네. 한국의 금융을 잡고 있고 안 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어감 자체가 사실은 네네네. 부정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공식적인 자체가- 걸 이제 피해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제가 얼핏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 금융도 그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데이터에 음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누락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P2P를 하시죠. 네. P2P는 뭐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죠. 네. 이자를 이제 또 받아가지고 제시하면서 사채 같은 거죠. 그렇죠. 일손이라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보고를 하면 남을 건데 다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림자 금융이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통은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은 네. 데이터가 남고 뭐가 나오면 정부에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규제를 하죠. 그 뉴스나 그럴 때 볼 때 뭐 그림자 금융이 뭐 실물 경제 뭐 2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 그런 의미로 그런 나오는- 식이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뭔가 정부의 그 규제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제 저희 책 여기서 부동산 투자사가 또 나오네요. 거기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그 금리를 규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죠? 야, 대출을 하는데 네가 20%씩 받으면 안 되지. 뭐 그럼 얼마 받으라고? 10% 받아. 이러면 네. 되는데 지금 7% 받아, 3% 받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출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사람들 살기 어렵고 막 민주주의니까 데모하잖아요. 야 네. 금리 내려라 하면 데모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저축하는 사람 더 받고 싶거든요. 근데 누군가 돈 빌리는 사람은 이자를 더 주고서라도 더 많이 빌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조금밖에 대출을 못 해주죠. 금융기관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3%에다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면 6%라면 2,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돈 높으니까. 뭐 한 20% 대출이라면 고리니까 네. 조금 더 위험해도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년만 버티면 원금 회수하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둘의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야 은행에 넣지 말고 은행은 저봐 이자 조금밖에 안 주니까 네. 대출 들어가봐 1억밖에 안 나오니까 대출 10억이 나오고 뭐 은행 가면 대출 이자가 5%지만 나는 20% 줄게. 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는 이제 중국 그림자 금융이다라고 예. 했을 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퉁쳐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질 못할 정도의 뭔가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카더라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기록은 남아있어요. WMP라고. 그건 뭐의 약자인가요? 월스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아. 그러니까 뭐랄까 그 자산관리 계좌라고 써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네. 이게 사람들이 저금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저금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펀드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 네, 네, 근데 네.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리저리 다 카피하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희하고 걔네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는 옛날에 은행 이자가 많이 높질 않았어요. 많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이런 때 보면은 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네. 민간한테 대출을 되게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지 말라 했거든요. 그때 한국을 그쵸.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금리 뭐 그때는 이제 한 해에 10%씩 물가가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자는 한 7, 8% 줬겠죠 아마.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 한 15%였겠죠 아마도. 네. 근데 수출 기업한테는 대출 한 3%, 2%였습니다. 아, 네, 네, 네. 예. 근데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물가가 떨어지고 나서 저희 이제 하는데 수출금융이라고 계속해서 수출하는 사람한테 돈을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뭐 네. 2%, 1% 뭐 이렇게. 지금도 대부분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국은. 네.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베껴간 애가 중국이에요. 근데 음, 민간한테는 금리가 되게 싸요. 네. 원래 한 10% 줬어야 했으면은 뭐 한 7%, 아니면 5%, 2%, 1%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한테 대출할 때는 되게 비싸게 받고요. 그러니까 네. 요걸 그대로 베껴갔습니다. 왜냐면 수출금융을 해갖고 저희 같으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다가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한 네. 정책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걸 하면 딴 나라들은 이제 환장을 하죠.
야, 왜 공정하게 안 해? 네, 야, 그렇죠. 니네 민간인이 15%에서 대출 받으면은 니네 있는 뭐 회사들 있잖아. 그 뭐야 화웨이 걔들도 15%씩 받아가. 근데 왜 너는 걔를 1%에 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손해나는 거 어디서 주냐? 일반인들한테 15%씩 아니면 20%씩 이자를 네. 받아가지고 그걸 메꿔줬던 거죠. 은행을 네. 갖다가 네. 이 수출금융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아, 한국도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이게 말이 먹혔습니다.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럼 돈을 모아야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네.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 이제 안 해주려고 막 높여놨을까? 그러니까 네. 이 저금을 해주면 이자가 막 팍팍 붙으니까 걔들이 막 그냥 무조건 쌓아 올라갔어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집을 산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현금이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네.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자를 주긴 주는데 이자가 뭐 이렇게 얼마 안 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중국의 이자. 은행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가요? 은행 이제 일반인들. 일반인들. 돈이 생긴 거죠. 집을 네, 샀고 네. 돈이 생긴 자가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려고 그래. 한 3% 정도만 주고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5%씩 이자를 내놓으라 하고 네. 은행에서 뭐 4개월 빌려고 하면 10%쯤 내라 돈 내라 하고 17개월 빌려고 하면 2%에 빌려주고 막 이런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난 좀 이자가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난 좀 싼 이자에 돈을 빌리고 싶다. 수출기업은 아니지만 내수지만 그럼 내수의 대표주자는 건설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정부는 건설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하지 말고 너도 좀 반도체 좀 만들어 반도체. 너 배 좀 만들어 배 좀 만들어. 네. 너 안 되면 2년이나 눈가를 다 달아서 수출을 해 미국에다가. 그럼 나라가 살찔 수 있어. 이런 정신이죠. 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바로 그걸 하고 싶어하는 네. 겁니다. 근데 수출 역군. 수출 역군 이런 꾸꾸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 정부도 싫어하죠. 우리나라 정부도 싫어했듯이 똑같이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니까 서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자.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맞는 거죠. 이해가 맞아갖고 이게 P2P로 진화를 합니다. 아, 중국에서. 그렇죠. 네. 은행에 저축해도 돈이 안 되거든요. 얼마.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아까 말했던 WMP라는 일종의 이제 네. 투자 상품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P2P가 대부분 뭐 특정 회사가 그걸 이제 모집 보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도 똑같이 그런 펀드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은행에다가 하나요? 저금하는 건 줄 알고 저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는 그 주체가 우리는 은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투자은행사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있거나 네, 아니면 은행이 하거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기업들이 돈이 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철강회사인데 철강 팔고 남은 돈 한 1억 있다. 1억 네. 넣어놓긴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은행에 보통 저금을 하면 뭐 1% 주는데 여기 하면 4% 5%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통 우리나라 P2P라고 하면 개인 돈 P2P도 아니, 한 종류고 어쨌든 네. 개인 돈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개인 돈이 아니라 개인 기업 돈도- 돈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WMP 통해서 그 돈을 P2P 자금 모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그냥 직접 펀딩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종류 끌어다 그러니까 쓰는 여하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은 그런 걸 참여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약간 좀 위험성이 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근데 이제 중국은 기업들이 좀- 그랬는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P2P가 있고 네. P2P도 한 종류고요. 네. 그림자 금융에 또 하나는 WMP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근데 WMP 어쨌든 WMP라는 것도 그 돈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대신 이제 그러면 중국의 그 WP는 마찬가지로 고율의 이자를 고리 대금을 하고 그러니까 있죠. 고리의 이자를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정을 하나요? 일단은 해주겠다라고. 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주겠다고 네. 일단 얘기를 하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런 걸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그런 걸 참여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도 해요. 해요? 저희도 MF에 돈을 집어넣죠. 네. 아니 근데 그건 이자가 이렇게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적금보단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적금보다 많은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얘네들은 똑같아요. 이자가 그보다 훨씬 5% 이상인 구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구조는. 아니 물론 구조는 똑같은데 원금 보장 안 상당히 해요. 엄청나게 10% 이상을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럼. 얘네들 그 이제- 정도는 아니에요? 예, 얘네들 저축 이자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 똑같아요. 미국도 리만 브라더스도 그 RP 시장, 아니 네. MF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돈을 돌렸고요. 거기서 누군가 이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은행이나 아니면은 은행이나 또는 증권사가 하면 MMF라는 걸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거는 기업들이 그런 걸 참여를 하긴 하는데 기껏해야 뭐 한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더 주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건데 중국에 지금 참여하는 그 기업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2, 3%는 더 받는 거를 참여한다는 금리는 거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똑같이 걔들도 똑같이 조금 더 그러니까 받아줍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걔들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저희도 거잖아요, MMF가 기업들에 위험이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똑같습니다.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한국 MMF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똑같은데 이쪽은 저 규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대출을 하는 거죠. 네. 투자 상품, MMF 사실은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현금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게 생겼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부산 수사 사이클 썼지만 네. 70년대 네, 그렇죠. 70년대에 네. 뭐 이렇게 금리 이제 제약들을 갖고서 네. 이제 그런 걸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P2P라는 이제 괴물도 나왔죠. 그리고 네. 다양한 뭔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것까지 갔냐면은 샤오미 모델이 나옵니다. 샤오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것도 뭐 GM이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물건 값을 받지 않습니까? 네. 값은 한 10억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갖다가 하청업체들한테 그 줘야 되잖아요. 네. 물품 대금을. 이걸 갖다가 한 6개월짜리 끊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안 줘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그 돈을 갖다가 사채로 돌리는 겁니다. 고리로.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물건을 많이 팔수록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마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돈을 갖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돈을 갖고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청기업들의 돈을 땡겨온 거죠. 땡겨서 돌리는 거고 이게 샤오미 모델이고요. 알리바바 모델이 또 있어요. 알리바바 모델은 알리페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알리페이로 물건을 사려고 넣었거든요. 옛날에 얘네가 원래 그 유명한 위조화폐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공화국 아니죠. 위조화폐 국가죠. 네. 공화국 아니. 위조화폐 국가인데 위조화폐가 없어졌어요. 알리페이가 그 딱딱 찍으면 다 되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두 명이 집어넣으면 몇억 명이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잠겨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쓴 게 아니라 네. 저축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MMF로 돌리는 겁니다. 머니마켓 펀드로. 그리고 이것도 단기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세계 최대의 단기금융 시장을 조성을 했어요. 알리페이가. 그래요? 근데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기금융 시장에 돈을 넣어둔 겁니다. 그냥. 거의 뭐 지금 얘기하신 걸 근거라면 진짜 그 미국의 금융위기 터졌을 때와 상황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네요.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느낌상 그때도 일반 그 개인들의 대출을 모아서 금융상품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 또 단기로 돌리고 그렇죠. 이렇게 예. 했었던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은 또 창조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창조적이었고 뭐냐면 이제 P2P로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창조적이보다는 좀 무대뽀인 거죠.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차를 사는데 사기명 저희 같으면 차를 갖다 할 때 뭐 현대카드 뭐 이런 데서 네, 그렇죠. 할부를 해주지 네, 않겠습니까? 현대금융 이렇게. 네, 근데 해가지고 얘는 사금융을 갖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P2P가 그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이제 뭐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모아가지고 네. 자동차 사는 애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거 갖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카드사는 이제 기관화돼 있는데 P2P 뭔가 약하죠,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것도 있고, 저 여자 그 처녀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보증을 받는데 보증은 얼굴을 까고 신분증 이렇게 얼굴 한 다음에 사진을 갖다 찍어가지고 네. 보내주면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그냥 얼굴만 보내는 것만으로? 나치 사진을 같이 찍어갖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얼굴을 딱 보여주고 보내면은 그걸 담보로 삼아가지고 말 그대로 돈 안 나쁘지 못한다. 너 돈 떼어먹으면은 이거 갖다가 인터넷 뿌리겠다.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그 담보로. 충분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해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킹 잡고 돌았습니다 한번. 당연히 그렇죠. 이게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신분증도 사진 찍어 했는데 그러니까 소액 대출 하는 거죠. 뭐 50만 100만 했겠죠 아마. 피해가 너무 심하겠는데요. 왜냐면은 그냥 잘 모르겠지만. 자기 얼굴과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신분증까지 같이 그게 돈 담보니까 담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빼박이잖아. 뭐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얘네는 진짜 창조적이구나. 요 같은 간에 자기 얼굴과 몸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까지 같이 찍은 게 나가면 정말 그거는 그 해당 당사자로서는 그 해킹 당하면 정말 인생 끝이네. 그 정도면. 아니 뭐 그 나쁜 짓 한 건 아니었을까? 돈을 빌리는데 나쁜 짓 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게 다 세상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창조적입니다. 딴 나라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뭐 정말 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뭐 인구가 수십억, 10억이 넘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또 인터넷으로 해갖고 단기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보면서 대단하네. 야 이거 좀 우리하고 다른데? 그리고 뭐 이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도 옛날에 써먹었을 건데 수출 금융은 아까
싸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구리 같은 거 수입할 때 수출한다고 만들어갖고 내보낸다면 금리가 쌉니다. 뭐 1, 2% 주겠죠. 네. 그걸 갖다 땡겨가지고 꼭 대금을 또 늦게 주는 거죠. 아까 그 샤오미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네. 대금을 한 6개월 후에 줄게 하고 써놓고 그 6개월 동안 그 돈을 돌리는 겁니다. 저걸로 사채로. 워낙 싸게 빌려왔으니까. 네. 와 이거 뭐 혼자 계속 구리에서 수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돈놀이 계속 할 수 있겠죠. 뭐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이 알리페이가 가장 그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걔네들이 그러면 정말 부자인데. 정말 부자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수출금융 하다 보니까 수출금융에 돈을 밀어주다 보니까 네. 워낙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너무 싸게 빌려오니까 빌리는 네. 것도 돈놀이도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한 흉내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놀이를 하려고 싶어도 기계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과잉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과잉 투자. 예, 싸게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하긴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 기록은 찍혀야 되니까요. 그리고 과잉 투자가 일어났고 이게 전 세계의 물가를 끌어내리는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저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여기서 또 끊어서 이제 15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또 한번.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